1976년 판문점에서는 사천교 근방에서 미르나무 가지치기를 작업하던 유엔군들이 북한군에 의해 도끼 및 새망치 등으로 무참히 살해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끼 만행 사건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 도끼 만행 사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공격당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북한군에 의해서요. 여기서도 잘 보시면 여기도 지금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당시의 미루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은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북한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킨 대외적인 동기는 주한미군 철수가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내적 동기는 당시 긴장 상태로 조성함으로써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의 불만을 무마시켜서 김정일 세습의 내부 권력 투쟁을 수습하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 추진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좀 많았다고 하네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유엔군과 북한군의 초소가 서로 중첩되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의 초소가 북한군의 초소에 둘러싸인 격이 되었다고 해요. 특히 사건이 발생한 제3초소는 JSA 남쪽 모퉁이에 자리 잡았는데 그 위치가 하필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총교를 넘어오는 북한 측 출입 통로의 초입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제3초소와 제5초소 사이에는 미루나무 한 그루가 무성하게 자라서 양 초소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는데요. 그리하여 1976년 8월 6일 한국인 노무자와 유엔사 경비병 등이 나무를 베기 위하여 현장에 갔을 때 북한 경비병이 그들의 목적을 묻고 나무를 그대로 두고 가라고 해서 이들은 철수합니다. 아마 이 사진 이전의 모습에 무성한 미르나무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경비병력 10명, 노무자 5명으로 구성된 유엔 작업반이 나무 주변에 도착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몇 분 후 북한군 장교 2명과 병사 9명이 트럭을 타고 현장에 도착해요. 그 가운데 북한군 중인 박철이 작업을 계속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엔사 작업반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11시경 북한군 병력은 3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박철은 작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이에 한국인 노무자들은 작업을 중지했지만 미군 책임자인 보니파스 대위, 바로 이 사람입니다. 노무자들에게 작업을 계속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직후 박철은 죽여라고 소리쳤고 북한군들은 보니파스 대위를 쓰러뜨립니다. 그중 몇 명이 주위에 있던 도끼로 보니파스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함께 있던 베르중이도 공격받았죠. 바로 이 사람이 그 함께 있던 베르중이입니다. 결국 미군 장교 2명은 모두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은 후 사망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한국군 장교 1명과 사병 4명, 미군 사병 4명 등 총 9명이 부상당합니다. 북한군의 공격으로 유엔사 제3초소가 완전히 부서지게 되죠. 당시 긴박했던 당시의 사진 모습인데요. 잘 보시면 지금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보이시죠? 그쵸? 여기도 흉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시고요. 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보니파스 대위를 경호했던 한국인 전병호 씨도 북한군의 공격에 머리를 맞아서 44년이 지난 오늘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기억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사건 전까지만 해도 북한군과 담배도 나눠 피우고 초콜릿도 나눠 먹는 등 지금과는 달리 친근한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북한군의 습격은 그에게 더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알던 북한군들은 뒤로 빠지고요. 모르는 북한군들이 앞서서 공격했다고 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북한군의 습격에
전시를 비롯해서 동료들은 무방비로 당하게 되었죠. 19일 미국은 북한군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태세 강화, 군사조치를 당행하였고 방어 준비태세 대표권 3를 발령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 역시 북한 전역을 비상체제로 돌입케 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등 선전공세를 강화해 나갑니다. 그러나 판문점에서 일어난 사건만으로는 전면전을 일으킬 수 없었고 중국과 소련을 자극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스틸러 장군은 사건의 원인이 된 미르나무를 자르고 북한 측이 추가 도발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대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잘려진 미르나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통해 북한 측에 조용히 있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결 상태에서 미르나무 절단 작전인 폴 버니언 작전을 실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바로 이날은 8월 21일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미르나무를 벌목하는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 20대가 전진 배치되었고 전략 폭격기 3대, 전투기 24대가 오키나와 기지에서 발진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6척의 함선이 서해안에서 대기했고 1만 2천 명의 병력이 증파하는 등 어마어마한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1공수 특전여단 63명을 소집해서 결사대를 꾸려 미르나무를 자르는 미 육군 공병들을 엄호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병들에 의해 미르나무는 절단되어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당시 소련과 중국도 북한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소련은 핵무기 경쟁으로 미국과의 전면전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중국도 문화 대연맹의 뒷수습만으로는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판문제 독일 만행 사건은 북한의 다방면으로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제적 비난의 위상이 실추된 것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벌였던 외교적 노력까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백과 아시아타임즈, 한국강사신문에서 발췌했습니다.